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지주TV 증권 경제방송 돈의 맛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6월 25일 현재 시간 4시 3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요.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 태양광. 네. 네, 사실 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이 친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이 글로벌 사회를 주도해가면서 세계 경제 흐름에도 큰 변화들이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그린 모빌리티, 청정 에너지 확대 등 그린 뉴딜 정책을 본격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이 친환경 정책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다뤄볼 이 태양광 에너지는요, 10년 전에는 최고의 호황을 누리기도 했었지만 중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10년 동안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최근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좀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아마존이 미국과 유럽의 풍력, 태양광 발전소 14곳에서 이 1.5기가와트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를 조달한다는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행정부가 또 중국산 태양광 발전 패널 원료에 대한 수입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 태양광 에너지로도 좀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미국 정부는 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한 태양광 패널 관련 제품의 일부분을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조치를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슬람계 소수 민족 위구르족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이 조 바이든 정부가 꺼내든 대규모의 조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폴리실리콘은 이 태양 전지의 핵심 소재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중국 신장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소유량의 절반이 생산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중 간의 그런 무역 갈등이 점점 번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이번에는 태양광 제조사에 향후 10년간 파격적인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법안 발의로 또 국내 기업에도 수혜가 톡톡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요, 이제 그동안에 좀 중국에 이렇게 해외에 태양광 제품을 좀 많이 의존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좀 지원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좀 많이 양상이 바뀔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LG전자와 한화에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LG전자는 고효율 태양광 모듈 브랜드 네온을 앞세워서 좀 미국의 주거용 태양광 패널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큐셀은요, 미국 주거용과 상업용 이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계속 최근에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에 조지아주에 꽤 큰 규모죠. 1.6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계속 미국에서 수주를 따낼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4년간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네. 서울의 약 22%에 해당하는 국토가 이 태양광으로 덮였다고 합니다. 대표님이 지난번 저희 또 올라올라에서 짚어드린 것처럼 그렇죠. 네. 또 쉽게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태양광 에너지를 또 볼 수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태양광 밀도를 보면 무려 우리나라가 세계 4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참 놀랐는데요. 일단 문재인 정권이 2017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총 10.1기가와트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이 총 누적 설비보다 3배가량 늘면서 그러니까 서울로 비교하면 서울의 약 22%에 해당하는 국토가 태양광으로 현재 뒤덮여 있는 거죠. 네, 그림 좀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 태양광 설비 용량이 이게 지금 국토 면적당의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1위가 네덜란드, 2위가 일본, 3위 독일, 4위가 한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정부가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비 용량은 점점 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요, 좀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2018년 대비 53배나 좀 늘리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정말 계속 급격히 늘어난다는 건데요. 제가 좀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두 번째 자료 화면인데요. 지금 이곳이요, 최근에 전남 해남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솔라시도예요. 솔라시도가 뭐냐면 이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한국에서 지정한 친환경 생태 도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중앙에 태양의 정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려면 축구장의 크기가 192개. 그 정도의 크기를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온 이 솔라시도의 도시에 5,000개를 5,000개요? 더 만들어야 2050년에 그런 탄소 중립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과연 어마어마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또 의문이 네. 들기도 하는데 네. 이런 또 의문점 때문인지 이에 따른 비판도 또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환경 훼손을 좀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를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산을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림 훼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비가 오는 날 이제 곧 있으면 장마가 시작이 될 텐데 산사태 같은 환경 피해가 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실제로 좀 최근에 분쟁이 많은데요. 이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에너지가 설치된 그 주변에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제로 소송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네, 비가 오니까 뭐 흙이 토사가 떠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금 분쟁이 또 좀 많이 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안전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은 필요하지만 에너지 편중이 너무 태양광 에너지에 많이 쏠려 있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뭐 이미 전국의 산지와 농촌 곳곳에 태양광이 많이 설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50에서 60배 정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좀 전문가들의 지적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환경 문제와 안전성 때문에 또 비판을 네. 받고 있는데 네. 그런데요, 아나운서님, 이 네.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면 뭐 풍력도 있고 수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원 에너지가 있는데 네.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태양광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뭐 이 전 세계 태양 전지의 시장은 독일과 일본, 미국이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력에서는 중국의 장악력이 40% 이상으로 굉장히 큰 편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유럽과 EU와의 이런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화력,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 또 ESS 등 이 6대 에너지 발전 기술 중에서 좀 국내에서는 태양광이 가장 많이 앞서 있다. 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전체 발전 설비 용량 가운데 이 태양광 발전이 67%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태양 전지 중에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가 한국의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로 꼽히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데요. 이거 그냥 광물 이름이에요. 네, 그냥 광물 쉽게 이름. 광물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원료가 비싸지 않고 또 공정이 복잡하지 않아가지고요. 앞으로 좀 시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국내에서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요, 한화큐셀, 신성솔라, 현대에너지솔루션, LG전자 등이 좀 태양 전지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국내 태양광 관련주의 움직임이 이 회복세를 띠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지지부진했던 태양광 관련주가 이 바이든 효과에 좀 줄줄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인 전지의 그런 핵심 소재 폴리실리콘 제조 업체죠. OCI는요, 지난 1년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6월에는요, 한때 35,8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네, 중국의 아무래도 이런 저가 폴리실리콘 공세 앞에서 좀 실적의 부진의 늪에 좀 많이 빠진 모습인데요. 좀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좀 고민이 됐었고, 그런데 올 들어서는 OCI 주가가 40% 이상이나 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좀 자료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뭐 올 초 기준까지 되는데요. 태양광 에너지에서는
OCI가 47% 넘게 네, 오른 그러네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KCC가 26%,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참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도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좀 우리 국내 기업 태양광 에너지 관련 기업이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대표님 좀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이렇게 중국 간의 좀 미중 간의 갈등도 계속 되고 있고 또 뭐 과거에도 이런 태양광 에너지 주가가 중국의 그런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좀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좀 대표님은 그때 제가 잘 몰라서 좀 그 당시 좀 어떤 문제들 때문에 좀 이렇게 태양광 관련 주가 좀 힘들었었나요? 저도 이거는 사실은 뭐 저가 공세입니다. 저 네. 웨이퍼, 중국의 이제 웨이퍼 생산 최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태양광의 웨이퍼 셀을 좀 만든 네. 만든 나라인데 네. 당시에 너무나 많은 생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수요보다 공급 과잉 현상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산의 이 저가 네. 이 웨이퍼에 좀 당해내지 못하거든요. 좀 원가적인 어떤 측면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OCI나 이제 관련된 태양광 관련 주들이 네. 대부분 많게는 한 10년 정도의 한 장기 불황이 좀 있었는데 자, 지금 주가를 잠깐 보더라도 잠깐 네. 내려보죠. 네. 지금 OCI 월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네. 지금 2013년도부터 기조를 좀 보면은 요 구간입니다. 자, 요 구간 같이 가지고 한 2015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네. 주가가 뭐 과거에 비하면 한 2014년도부터 네. 지속적인 어떤 이 업황의 부진이 네. 야기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러네요. 중간에 이 웅진그룹이 보유했던 웅진에너지도 네. 이 태양광 웨이퍼 쪽의 어떤 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네. 이 그룹의 이 알짜 캐시카우였던 이 코웨이까지 다시도 매각하는 그런 어떤 힘든 과정을 좀 보낸 바 있었죠. 지금 뭐냐면은 이 태양광이라는 게 이 초기에 정부 주도하에 네. 정책 공급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국가 주도하는 사업의 어떤 일환 때문에 수익성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해 왔는데 글로벌 경쟁력에서 좀 크게 네. 따라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중국의 네. 저가 웨이퍼의 어떤 공급 네. 현상까지 좀 맞물리면서 네. 우리나라의 어떤 이 태양광 회사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네. 최근에 왜 다시 그렇다면 좀 주목을 받는 것인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 때문에 네. 친환경 에너지를 네. 중앙 정부에서 다시 주도해서 국가의 어떤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키워나가고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에 따른 반사 이익이 네. 태양광 소재 부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네. 국내 이 태양광 소재의 핵심 소재인 이 폴리실리콘의 이 수혜 종목으로 부각되는 이 OCI가 네. 수혜 전망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도 실적적인 어떤 개선 효과는 좀 있었다. 그런데 네. 하나솔루션은 뭐 저희가 수상한공시에서 한번 다뤄드렸지만 네. 유일하게 이 태양광 사업 부문에서는 좀 적자가 좀 지속되고 그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좀 중요한데 네. 근데 저는 좀 이게 제가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죠. 어떤 뭐냐면 거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좀 말씀드렸던 네. 그러다면 우리가 현재 기준에서 50배를 늘린다. 자, 이게 좀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현실 가능성이 사실 없다고도 생각을 하는 게 비용도 비용이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책이 제시된 바는 또 명확하게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맞고 네. 사실 이게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리우는데 음. 환경 파괴를 하고 있는 또 주범이기도 합니다. 네. 산림의 손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예 쓸모가 없는 뭐 그런 간척지 같은 데다가 네. 태양광 이 전지 발전소를 많이 건립한다. 네. 자, 그런 것과 기존의 농지와 산림을 깎아서. 해가면서 네. 근데 이제 초기에 정책 부분이 좀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뭐 중립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그쵸. 않겠지만 네. 자, 작년에는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정부에서 태양광 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어떤 보조금 혜택이 좀 있고 난 이후에 네. 전체적인 어떤 이 산을 맞아요. 깎아서 태양광 발전소나 태양광 셀판들을 설치하는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었고 네네. 저희가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네. 지방에 가게 되면 많이들 이제 봤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작년에 우리가 작년 한 6월, 7월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맞아. 비 엄청 사사시대 뭐 왔었죠. 장마도 있었고 폭우가 좀 많이 왔었기 네네네. 때문에
산사태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당시에도 한번 이 관련된 이슈가 한번 부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장마로 인해서 다시 태양광 관련된 이 수요가 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네.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음. 자,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요인인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정책의 향후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와 네. 좀 맞물려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친환경 에너지의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수소 등이 있는데, 자, 우리가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전의 경우에는 인류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네. 아주 위험한 이 핵심 소재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안 좋은 건 알지만 네. 비용화 측면에서 가장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친환경적인 부분이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의 초소형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좀 이렇게 보장하는 네. 그런 어떤 이 기술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초소형 원전 발전소의 어떤 건립 이후에 네. 어떤 관점에서는 그래도 태양광의 어떤 이 확대가 다소 조금은 감소되지 않겠는가 보는 그런 요인들. 두 번째, 풍력 타워가 좀 많이 설치되는 어떤 요인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네. 미래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태양광이 이 지상에서의 어떤 이 발전소 형태를 건립하는 어떤 그림보다는 네. 여기서 조금 더 고도화가 된다면 우리가 자동차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의 어떤 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네. 셀판을 통해서 이 보조 전력 수단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좀 이 소형화 내지는 좀 이렇게 어떤 산업 부분에 좀 밀착형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 네. 지금처럼 뭐 빈 땅에다 막 이게 설치하는 네. 네. 그런 발전소의 형태에서 다소 좀 바뀌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대표님께서는 이 그린 모멘텀 기대해도 좋다라는 편이신 건가요? 사실은 저는 태양광이라는 어떤 섹터 하나만 좀 보는 게 아니라 음. 친환경 에너지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거기는 친환경 에너지 하면 우리가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 뭐 그다음에 전기차도 ESS, 있고요. 네. ESS도 마찬가지죠. 네. 어제 저희가 이제 폐배터리를 좀 다루면서 그렇죠. ESS라는 단어 좀 많이 듣는데, 자, 맞아요. 어는 ESS지만 에너지의 저장 장치입니다. 네. 자,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 전기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런데 계속 흘러가다가 사라질 것인가? 네. 아니죠. 일종의 어떤 저장 장치 시설 안에서 심야 전기라든가 안 쓰는 전기를 저장해서 와, 다시 또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네.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이 폐배터리를 좀 활용하는 이 기술들이 논의가 좀 되고 있고 현재 네. 개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가정에서의 어떤 ESS 보급도 확대될 것이다. 어. 이런 관점이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의 선택원은 좀 많다. 네.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뭐 수소 등등이 많은데 네. 지금처럼 우리가 초기화된 어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나와서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한다. 네. 뭐 산을 깎아서 우리가 이제 만든다. 음. 이런 관점에서는 좀 앞으로는 좀 체계화되고 조금 우리가 외관상 보기 좀 지저분한 그런 그림들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태양광을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풍력과의 같이 어떤 봐야 장단점을 되는 한번 고려해 보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뭐 제가 강조 드렸던 원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근데요, 네. 대표님, 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 많은 이런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에 유독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걸까요? 사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풍력이라는 게 네. 사실 뭐 저희가 동네에다가 타워 하나 설치해가지고 네. 풍력 타워 만든다고 이게 될까요? 아니죠. 아, 네, 네. 안 되죠. 이게 태백산맥 같은 이런 어떤 우리나라가 산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70% 산변이 이상 바다기 산이니까. 때문에 네. 바다의 해풍을 좀 그래서 우리가 풍력 타워 하면 이제 산보다는 많이 네. 떠오르는 게 좀 바다에서의 광경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가 좀 크다고는 하지만 네. 우리나라에 좀 어울리는 풍력 타워보다는 유럽이 어울려요, 뭔가. 외국에서 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선호할 수밖에 그런 없고 뷰, 네. 그런 어떤 이 풍량이나 풍향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네.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 실정보다는 좀 더 적합한 게 유럽이나 미국이다.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의 경우에는 땅덩이가 좀 크면 클수록 좀 유리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땅덩이가 참 큰 나라들 대국의 경우에는 네. 풍력 타워라든가 아, 이게 오히려. 그렇죠. 제가 오. 항상 말했던 이 태양광 에너지의 관리 비용 측면에서는 아, 많은 땅덩이에 뭐 크게 좀 짓는다고 해서 그게 유지 관리 비용은 좀 더 드는 그런 관점들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풍력 타워가 좀 적합하고 우리나라 같이 국토의 면적이 좀 좁은 나라에서
좀 활용도가 좀 하기에는 크다. 그런데 태양광이 이게 지금은 정부 정책과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더 다르게 사업화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는 대목이죠. 네네. 네, 그럼 저희 또 이 태양광 에너지 관련 종목들 안 볼 수가 없을 텐데 대표님 네. 한번 짚어주시죠. 자, 오늘도 뭐 그래서 좀 준비를 또 해왔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조금 성실하게 여러분들께 조금 정리돼서 좀 내용을 드리는데 네. 전에 이 광고를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요. 이 종목 하나 따라 안 줍니다. 좋아요. 자, 태양광 관련주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OCI입니다. 태양광 전지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회사죠. 현재 이 폴리실리콘의 가격 인상 수혜가 있다. 작년 하반기에 네. 중국에서 이 폴리실리콘 이 생산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공장 전소 시설이 모두 전소가 되는 바람에 네. OCI가 작년 이 하반기에 이 실적이었던 이 실적이 다시 이제 상향될 것이다라는 좀 네네네. 전망이 좀 나오면서 올해도 좋은 이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네. 자, OCI 이런 부분에서 폴리실리콘 가격 인상 수혜는 아직도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보는 관점이고요. 하나솔루션은 사업 부문 중에 태양광 사업 부문이 매출 비율의 지금 전체 70%에 육박합니다. 와. 물론 지금 1분기까지 실적은 다소 좀 저조하지만 네.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태양광 관련된 이 태양광 사업 부분의 이 흑자 기조를 좀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한 번 더 체크 요인으로 좀 봐야 됩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고효율 패널, 그리고 인버터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영위하고 있고요. 신성 ENG, 폐배터리 재사용 기업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좀 진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신성의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죠. 자, 신성의 신성 솔라를 통해서 지금 네. 태양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태양 전지 사업 관련된 이 사업 모멘텀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DM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패널, 인버터의 이제 제조, 그리고 과거에 이 한국전력과 불가리아의 이 발전소 건립 시공 이력이 있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방막형 태양전지 제조 장비와 웨이퍼를 원료로 태양전지 제조 장비를 좀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SE너지입니다. 탄소 배출량 검증 1등급사로 지금 미국과 칠레 그리고 일본 등의 태양광 사업 수주가 좀 크게 증가되고 있다. 자, 이런 이 관련 이 종목들의 네. 과거 실적과 올해 1분기 실적의 어떤 변화 요인. 물론 이 종목들 안에는 다른 사업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적 요인에서 크게 실적 개선이 좀 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태양광 사업 부문의 어떤 이 적자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 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올 상반기, 즉 반기 실적에서의 어떤 변화 요인을 1차적으로 좀 체크하고 네. 만약에 그래도 적자 기조가 유지가 된다 또는 적자 폭을 좀 많이 다소 줄여놨다면 네. 3분기에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오. 그래서 만약에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된다면 저는 내년부터 한 향후 2년간은 태양광 업황도 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좀 있지 않겠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부 정책, 대선을 앞두고 있죠. 네. 대선 후보자들의 어떤 정부 정책 수혜주에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될 때마다 자, 오늘 말씀드린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자, 수혜 여부 확인하면서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가지 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더 자세하게 분석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 유료 같은 무료 채팅방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단 하단에 있는 노란 쪽 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의 맛,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어떻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변 대표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꽉 차고 좋은 내용으로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돈의 맛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